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능력을 각성하는 비의 시류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검은표 해적단의 티치는 첫 등장부터 누가 봐도 루피와 대조적인 자처럼 나왔습니다. 체리파이가 죽음으로 맛있었던 티치, 반대로 체리파이가 죽음으로 맛없었던 루피. 음료수가 끝내주게 맛있었던 루피, 반대로 음료수가 끝내주게 맛없었던 티치. 이렇게 티치의 첫 등장은 루피와의 대조적인 운명을 암시하고 있었죠. 또한 루피는 1화에서 동료 10명을 모은다는 이야기를 해 밀짚모자 적단이 총 11명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마침 티치에게는 10명의 선장들이 동료로 있어 총 11명이 있습니다. 즉 루피와 티치뿐만 아니라 루피의 적단과 티치의 적단의 대결 역시 필연적이라는 거죠. 현재 많은 사람들도 이 대결에 공감하고 있으며 미래에 나올 매치업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것, 조로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시류는 조로와 같은 검사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조로가 2인자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시류가 2인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시류와 매치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시류가 2인자라고 정확히 공지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표지에서 2인자 일러스트가 나왔는데 그곳에 시류가 나온 걸로 보아 시류가 검은섬 해적단의 2인자가 맞는 걸로 보이죠. 즉 밀짚모자 적단의 2인자 조로는 시류와 대결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혹자들은 조로는 시류가 아닌 바제스와 대결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이아몬드 떡밥입니다. 알라바스타에서 조로는 싹둑싹둑 열매를 먹어 몸이 전신 칼날로 몸이 강도가 강철인 미스터 원을 상대로 매우 고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조로는 강철을 베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만 조로는 전투 중에 각성을 하였고 강철을 벨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스터 원은 쓰러지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다음번엔 다이아몬드라도 벨 건가? 대사 하나하나에 떡밥을 남기는 오다스민 만큼 다음번에 다이아몬드라도 벨 건가라는 대사는 추후에 조로가 다이아몬드를 벨 거라는 떡밥인 걸로 보이죠. 실예로 11년 전 조로는 연분소드, 즉 불을 자르는 검을 갖고 싶다 했고, 현재 조로는 불을 자르게 되었죠. 즉 다이아몬드를 벨 거라는 떡밥이 있는 만큼 조로는 언젠간 다이아몬드를 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미스터 원처럼 몸의 경도가 강철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몸의 경도가 다이아몬드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흰섬 해적단의 조지입니다. 조지는 반짝반짝 열매 능력자로 몸을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지는 현재 조로가 다이아몬드를 벤다는 떡밥에 가장 적합한 자일 겁니다. 다만 흰수염 해적단은 이미 루피 해적단과 너무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에이스도 흰수염 해적단에 있었고 현재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인 마르코와 이조가 루피 일행을 도와주고 있는데, 조로가 갑자기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 중 한 명이 조즈를 뵐 일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검은수염 해적단이 능력자 사냥으로 조지의 능력을 빼앗아 시류가 조지의 열매를 먹고, 추후에 조로와 반짝반짝 열매를 먹은 시류가 대결이 펼쳐지고 조로가 시류를 베며 다이아몬드 떡밥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시류가 압살롬의 투명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이러한 변수로 인해 사람들은 다른 추측을 하게 됩니다. 조로의 다이아몬드 떡밥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조조와 비슷한 전투 방법이라든지 비슷한 피지컬을 가진 바제스가 능력자 사냥으로 조지의 반짝반짝 열매를 빼앗아 바제스가 다이아몬드의 경도를 가진 몸을 갖게 되고, 추후에 조로가 다이아몬드의 몸을 가진 바제스를 상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즉 조로가 몸의 경도가 다이아몬드인 바제스를 베며 떡밥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조로의 상대는 계속해서 2인자이며 검사를 상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로가 2인자이며 검사인 시류 말고 바제스를 상대하기에는 뭔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류의 검에 반짝반짝 열매를 먹이면 어떨까? 즉 시류 자신은 투명 열매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에 반짝반짝 열매를 먹이는 거죠. 그리고 조로가 추후에 반짝반짝 열매를 먹인 검을 부러뜨리며 조로의 다이아몬드 떡밥이 해결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사물의 악마의 열매를 먹이는 건 동물계 열매밖에 되지 않는다. 저도 사물의 악마의 열매를 먹이는 건 동물계 열매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동물계는 동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인격이 있어서
풀어 말하자면 동물로 변하면 우소비 생각 못한 악마의 열매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반짝반짝 열매는 동물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의 열매를 부여할 수 없겠죠. 하지만 최근 제가 해외 사이트 가설을 주제로 만든 영상을 통해 저는 색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니카의 흐물흐물한 모습이 고무고무 열매 능력자처럼 보이며 머리가 불타는 듯한 모습으로 보아 혹시 니카의 열매는 고무고무 능력도 사용하며 불의 능력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루피는 고무 능력을 쓰면서도 레드오크라는 불을 사용하기도 하죠. 즉,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은 니카 열매로, 각성하면 태양의 신 니카의 힘인 고무 능력과 불꽃 능력을 둘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 니카인 것처럼 루피는 니카의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해외 사이트의 이 가설을 보며 악마의 열매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악마의 열매의 원리는 바로 악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플라밍고의 부하가 설명한 악마의 열매의 원리 그림을 잠시 보며 가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추정되는 가설은 악마의 열매에는 한 악마가 열매에 담겨 있고 그 열매를 먹으면 당사자가 그 악마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닐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육체를 불로 바꾸고 불꽃을 발하는 능력을 가진 악마가 이글이글 열매에 담겨 있는데, 누군가 이 열매를 먹으면 이글이글 능력을 쓸 수 있는 악마가 열매를 먹은 대상자의 영혼에 깃들고 대상자는 영혼에 깃든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의 영혼이 죽으면 악마는 다시 자신의 집인 열매로 돌아가는 거죠. 즉, 에이스는 말 그대로 악마의 능력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악마가 열매에 담겨 있다는 제 가설과 니카 열매 가설을 섞어 말하자면,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에는 태양의 신 니카라는 악마가 들어있고, 루피는 이 열매를 먹어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인 고무고무 능력과 불꽃 능력을 둘 다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예시가 한 악마의 열매에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 열매 모델 데불이죠. 비브르 카드에 따르면 사람 열매 모델 데불을 먹으면 압도적인 풍채를 자랑하는 거구로 변신도 가능하며 명석한 두뇌와 아우러져 심기체를 겸비한 궁극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의 능력이 아닌 데불이 되며 데불이 사용 가능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불 능력도 제 악마 가설을 섞어 이야기해보자면, 센고쿠가 먹은 사람 열매 모델 데불에는 데불이라는 악마가 들어있고, 센고쿠는 이 악마의 열매를 먹어 데불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악마의 열매의 이름은 누가 짓는 걸까입니다. 저는 원피스 세계관 사람들이 이 열매의 이름은 이거일 거다라고 추측하며 짓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악마의 열매가 자신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원피스 세계관 사람들도 악마의 열매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피스 세계관 사람들은 고무 능력을 쓰는 사람을 보며 그럼 저 열매는 고무 능력을 주는 고무고무 열매구나 한다는 거죠. 즉, 오로성이 한 열매의 이름을 자신들이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불렀던 것처럼 악마의 열매의 이름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부른 게 아닐까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악마의 열매에 악마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즉, 원래 모든 악마의 열매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었던 거지, 원래 악마의 열매는 단지 고무고무 열매처럼 특정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구분되게 말할 수 있다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무고무 열매는 단지 몸이 고무로 변하는 악마가 들어있는 열매, 이글이글 열매는 단지 육체를 불로 바꾸고 불꽃을 발할 수 있는 악마가 들어있는 열매라는 거죠. 즉, 굳이 따지고 보면 모든 열매는 사람 열매 모델 고무인 것처럼 동물계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물의 악마의 열매를 먹일 수 있는 게 동물계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건, 동물로 변하면 악마의 열매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담겨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가설대로 악마의 열매는 해당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악마가 담겨 있는 거라면, 모든 악마의 열매 속 악마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물에도 악마의 능력이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검에 다이아몬드로 변할 수 있는 악마가 들어간다면 악마는 검을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총이 개로 변할 수 있는 악마가 들어간다면 악마는 총을 개로 변하게 하는 거죠. 즉, 단지 사물의 악마의 열매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동물계만 나왔을 뿐이지 다른 열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류의 검에 반짝반짝 열매를 먹이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저는 시류의 검에 반짝반짝 열매를 먹여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밸런스입니다.
현재 조로는 킹을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사왕의 2인자 킹, 시류, 벤베크맨, 마르코 넷 중에 시류는 가장 약하다고 추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시류가 현재 사왕 최고 간부 중에 가장 약하다면 현재 킹을 이긴 조로가 시류를 상대한다면 너무 뻔하지 않을까요? 원피스의 특징은 주인공이 처음부터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는 도중 각성하며 상대를 이겨야 합니다. 즉 주인공이 상대를 만날 당시에 주인공은 상대보다 약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조로가 현재 킹을 이긴 상태에서 시류를 만난다면 시류보다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피스 스토리상 어색해진다는 거죠. 즉 시류에게 버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류 검에 반짝반짝의 열매를 먹여도 어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밸런스 문제 때문에 시류 몸에 미호크의 그림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는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만약 시류 검에 반짝반짝 열매를 먹인다면 앞서 말한 조로가 다이아몬드를 베는 떡밥도 해결되겠죠. 근데 저는 조로는 다이아몬드를 베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로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경도의 것을 베며 떡밥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해루석의 경도는 다이아몬드 정도의 경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능력자도 해루석 수갑을 찬다면 답이 없죠. 그렇다면 추후에 조로가 해루석을 베며 이 다이아몬드 떡밥을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